하나, 둘, 셋. 알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 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8살 연하 호주인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 1년 차고요. 작년에 한국에서 약혼식을 했고요. 올해 6월에 호주 결혼식이 예약이 돼 있고 내년 봄에 또 한국 결혼식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소식을 왜 이제 알리냐라고 생각하시고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획보다 훨씬 빨리 거의 몇 달 만에 이뤄진 일이고요. 공개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이제 공개를 언제쯤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약혼식, 올해 호주 결혼식, 내년에 한국 결혼식 거의 2년에 걸쳐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찍 알려버리면 언제까지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딱 첫 번째 결혼식, 호주 결혼식 하기 좀 직전에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혼인신고하는 거 이런 거 다 영상으로 찍어는 놨습니다. 제 유튜브 짬바가 좀 있잖아요? 결혼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남편을 2021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남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사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에 한국으로 1주년 여행을 왔어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나 너랑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과 같은 관계를 너와 함께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라서 이해받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저랑 남편 둘 다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연애의 종착지를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막 한 달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그리고 또 해외 나와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에서는 그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려도 자식도 낳고 평생을 함께 가정을 꾸려서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랑 남편한테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이 서로 한 약속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연애를 해볼 만큼 해봤고 제 남편도 저 만나기 전에 장기 연애를 했었어요. 3년 정도? 근데도 저희 둘 다 그 전 연애에서 단 한 번도 상대방한테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어요. 서로한테 처음 한 거였어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보다도 그 약속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저희한테 결혼식은 뭐냐면 가족과 친구들한테 우리의 사랑을 축복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혼인신고는 사실 저희한테는 법적 서류, 행정 절차, 혼인신고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혼인신고라는 서류가 우리한테 당장 필요하다 하면 오늘 당장 할 수도 있었고 평생 필요 없다 하면 평생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남편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평생 함께 하기로 했다 공유를 드렸죠. 근데 어른들은 당연히 물어보셨죠. 그럼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때가 되면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주년이 지났을 시점에 제가 캐나다 워홀을 가게 됐어요. 남편이랑 만나기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예정대로 캐나다 워홀을 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저희가 서로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1년 동안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완전한 프리랜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남편은 저보다 8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버라는 직업이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이룰 수 있었어요, 남편보다. 작년에는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남편도 한국에 매년 왔고요. 근데 남편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많이 호주에 왔죠. 국제 커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비자예요. 호주에서 캐나다 워홀을 갈 때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비자를 안 쓰고 호주를 떠났어요. 그 비자는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할 때만 유효한 비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호주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장거리를 한동안 호주를 어떻게 왔냐면 ETA라는 여행 허가서가 있어요. 한번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호주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장거리 연애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호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 됐는데 그 ETA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거의 워홀로 한 5년 정도를 체류를 했잖아요. 그렇게 장기 체류를 하고 나서 ETA를 연달아서 신청을 하면 거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ETA가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승인이 나는데 다음번엔 진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ETA도 그렇고 여행 비자도 그렇고 거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파트너 비자도 차차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호주는 매년 6월에 그 비자 정책을 새로 발표를 해요. 파트너 비자 가격이 원래도 비싼데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9,095불인가 아무튼 뭐 몇만 원 빠진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바로 7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 진짜 큰일 났다. 우리 그냥 파트너 비자를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이제 부라부라 그때 이제 파트너 비자를 대충 알아봤는데 파트너 비자는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도 연인 관계여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을 하면 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년간의 동거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조씨를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TV조씨 크루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호주에서 살았고 남편은 당연히 혼자 그때 살았고요. 연애한 지 1년 차에는. 그 2년 차에는 제가 캐나다에 살았고 남편은 호주에 살았죠. 그 3년 차에는 제가 한국이랑 호주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집에서 지냈지만 동거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려면 주소도 서로 같아야 되고 공과금 내는 것도 이제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 못하면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혼인신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평생 함께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당장 필요하면 당장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한글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물론 이제 파파고와 저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 저와 선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결혼식도 꼭 올리겠지만 현재로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께 여쭤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선아와 결혼하는 걸 축복해 주시겠어요? 죽는 날까지 선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남편 가족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도 남편 가족들이랑 엄청 사이가 좋고 저희 가족들도 남편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희 가족이랑 남편 가족이랑은 그때 당시에 아직 만난 적이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가족끼리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작년 7월에 남편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이제 한국 여행을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상견례도 하고 간소하게라도 가족끼리라도 약혼식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굉장히 전통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 직업이 그런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전통 방식으로 약혼식을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남편 가족들이 오는 날 갑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이제 공항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작년 초에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건강이 급격하게 많이 안 좋아지는 상태였어요. 이제 다행히도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금방 되셨고 당연히 한국 여행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못 오시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 비행기도 취소를 하고 호텔도 모든 호텔 다 취소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이제 예정대로 왔고 모든 여행을 다 완전히 취소는 할 수 없었고 그 할아버지도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이제 여행은 진행됐지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안 계셨죠. 남편 가족들이랑 남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국 여행을 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거 막 실시간으로 스토리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명예주 씨들이 또 브이로그를 찍어주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찍을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 남편 가족들이랑 다 같이 다니는 거라서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랑 제 한국 여행기는 블로그에 제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 가족들이랑 다 같이 기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도시로 가가지고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 본가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마당도 넓고 그래서 부모님이 준비한 이제 전통 방식의 약혼식을 그 한국 여행 같이 온 남편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해가지고 되게 간소하게 이제 약혼식을 올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고 구청으로 가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8월이에요. 저랑 이제 남편이랑 같이 호주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건강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안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 너무 속상해하고 우리가 사돈도 못 보게 됐고 그리고 약혼식도 참석을 못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일찍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는 결혼식을 당장에 계획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의 남편은 결혼식보다도 신혼집 마련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집부터 사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이제 축의금 문화가 있지만 호주는 축의금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보통 결혼식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호주는 5-6시간을 해요, 기본. 그 파티를 신랑 신부가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큰 지출을 집을 사기 전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가장 컸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식을 당장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호주 결혼식 비용을 부담을 할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호주 결혼식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호주 결혼식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호주에서만 결혼식하고 사람들 다 호주로 초대하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호주 결혼식 하면 이제 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생이 또 이러는 거예요. 언니 친구들이랑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 다 호주로 초대할 거 아니지 않냐. 한국 축의금도 있고 언니가 엄청 욕심만 안 내면 한국 결혼식은 그렇게 호주 결혼식만큼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결혼식도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호주에서만 결혼식 하면 다 남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나도 내 지인들이랑 초대해서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제스퍼가 한국 결혼식은 좀 한국식으로 하고 싶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또 싹 서치를 하신 거죠. 한국에서 엄청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저희가 찾게 된 거예요. 거기가 야외 예식이어가지고 봄이랑 가을밖에 예식 진행을 안 해요. 1년 전 1월부터 예약이 풀린대요. 그럼 그때 이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한국을 들어갔는데 이제 엄마랑 수영이랑 같이 거기를 상담을 하러 갔어요. 이제 상담 받고 올해 1월에 내년 한국 결혼식까지 예약을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진짜 몇 달 만에 그냥 타라락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파트너 비자 신청했죠. 그리고 한국 결혼식, 호주 결혼식 준비했죠. 유튜브 하죠. 그리고 제가 사업까지 하거든요. 미치게 바빴어요. 한국, 호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랑 호주랑 결혼식 문화가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파트너 비자로 호주에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고 파트너 비자를 한 케이스고 제인이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디팩토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기대를 해주세요. 정착 계획과 TV조씨의 미래. 그럼 이제 앞으로 호주에서 사시는 거군요. TV조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남편은 정착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사람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결혼을 하면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또 사이드 잡을 하고 있어요. 회사 말고. 근데 이제 그 사이드 잡으로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금액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목표를 거의 달성을 했고요. 남편도 이제 올해까지만 회사 생활을 하고 내년부터는 회사를 안 다닐 계획이고요. 내년에 저희 결혼식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제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맨날 막 직방이랑 피터팬 이런 걸로 한국에서 이제 집 구경하는 게 재미예요. 저희가 이제 정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정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도 남편도 꼭 정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국 생활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양국의 집을 갖는 게 저희의 결혼하고 만든 목표예요. TV조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작은조씨는 가족이잖아요. 자매예요. 그래서 저희는 찢어질 일이 없고요. 유튜브도 같이 하죠. 사업도 같이 하죠. 거의 모든 걸 함께 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V조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유부녀가 된 지 1년이 돼가는데 아무도 제가 유부녀인 거를 눈치를 못 챘잖아요. 저희 유튜브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여태까지 쭉 찍어놓은 결혼 관련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원래 이것저것 다양한 콘텐츠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작은조 씨도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 콘텐츠에도 계속 같이 나올 거라서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의 상황을 눈치챈 명효주 씨가 2명이 있어요.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하려면 제가 체류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스토리 올렸는데 파트너 비자 신청하시나 봐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했고 그 작은조 씨랑 제인이가 깜짝 브라이덜 파티를 해줬어요. 작은조 씨랑 제인이가 꽃다발 선물해줬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 꽃다발만 보고서 DM이 온 거예요. 브라이덜 파티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경험인데 곧 브이로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 비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오늘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